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번엔 진짜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에 서명식이 이루어질 거다. 반면 이란에서는 일단 14일은 아니라면서 엇갈린 입장이지만 8부 능선은 넘은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지 시간 14일이란 시점부터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일이 14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거 안 받을 거라는 관측이 높던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늘 전격 서명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정치적, 외교적 그 어떤 성과를 상당히 포장하고 그거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려놓은 그 잔치상에 자기의 그 이란 그 핵합의의 그 어떻게 보면 MOU 60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일 내에 어느 정도 MOU 체결은 되겠지만 14일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날에 될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4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이루어질 맞습니다. 것이란 데에는 많은 그 언론들도 그렇고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눈에 띄는 게 형식이더라고요. 네네. 전자서명 형식으로 하고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냥 간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느냐 마느냐 그 종전 MOU와 관련된 서명을 하는 건데 네네. 이렇게 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교차 승인인데요. 교차 승인 가는 경우는 꽤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981년,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외교에서 보면 1981년 알제 협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알제 협상 그게 이제 그 1979년 그 이란 혁명 이후에 그 미국 대사관에 이제 납치돼 있던 인질들을 풀어주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면 협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인질 협상이나 아니면 그 휴전 협상을 할 때 당사자들이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흑해 곡물 협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2022년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그런 협정들이 필요했을 때 당사자국이었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협상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에서도 본다면 작년 6월이죠. 우리가 그 자정의 망치 작전으로 해서 공격을 들어갔을 때 우리도 되게 좀 우스웠던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휴전 협상이 된다 그러는데 트위터로 이제 휴전이 된 걸로 알겠다 해서 당사국 만나지도 않고 휴전이 선언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사국이 직접 만나지 않고 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전자서명이다 보니까 전자서명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전자서명을 이제 그 원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서명이 국제 그 합의에서 어느 정도 많았나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런 이런 교차 인증으로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 하는 그 합의들은 그래도 꽤 있었고 이런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도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형식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동안에는 만나서 중재국 통해 만나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왜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원격 서명은 이번 협상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출구 전략이 필요하고 그 출구 전략을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게 직접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직접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그 회담을 하기에는 조금 정치적 그리고 그 내부 그 어떻게 보면 그 체면상 이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굴복했다.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형식과 시간에 협상을 했다라는 것도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용도 이따 다룰 내용도에서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격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격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 입장에서도 원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으로 내가 승리를 했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원격 서명도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도 지금 이번 협상에 대해서 되게 그 괴리가 큰 상태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이번에 이스라엘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데
그 이란과 직접 대면하면서 악수하고 사인한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요구할 거는 아니라서 지금 그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 원격 서명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채택돼서 진행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택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렇게 합의 자체는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쟁점들이 여러 남아있는 것 같고 변수들도 좀 보이거든요.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핵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이란에 들어가서 그걸 미국에서든 이란에서든 그걸 희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란에서는 이번에는 안 들어가고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다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점부터 엇갈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MOU에 어떻게든 문구에 이란이 핵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게 핵 포기든 아니면 그 핵 능력의 완벽한 저하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들어가도 돼도 예. 이게 우리가 이 그 MOU 국면에서 우리가 포기하겠다 아니면 능력을 저하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길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마지막 문구에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 MOU 그 조항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양측이 특히 이란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싸우는데 이란은 절대 우리가 이 문구 안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능력을 상당히 저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네. 그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제들을 다룰 거라고 하는 것들은 들어가도 오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고 들어가는 건 할 수 없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문구에서 아마 협상 MOU는 체결이 될 건데 네. MOU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논리의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OU 이후에 그 60일 동안 이루어지는 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결하는 데가 어려울 것 같고 맞습니다. 또 관련해서 그 동결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조건부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거 완전한 접근을 금융 자산에 대해서 완전한 접근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란이 14개 안을 던졌는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그 안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안을 던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이 자금이 어떻게 동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어차피 내 돈이니까 잔금 받아야 될 거를 미국이 경제 제재로 동결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 그냥 그거 다 받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란 입장에서도 그걸 다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협상 국면에서 자기네들도 어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을 걸면서 그 조건을 우리가 미국이랑 합의되는 이걸 하면 너는 얼마 줄 건데 이렇게 계속 살라미 전술 비슷하게 네. 해서 자금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자기네들은 이걸 다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가장 그 원하는 것들을 이제 던진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상 시작하면서 이란 측에서는 120억 달러를 먼저 풀어주고 60일 안에 120억 달러를 추가로 줘야지 우리가 협상에 임하겠다. 네. 37조 정도가 돼야지 임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이거 MOU는 승인하는 거 나는 승인했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협상 국면에서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유인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안을 해줬을 때 순차적으로 풀겠다라고 해서 아마 60일 협상 그리고 60일 협상보다 전 더 길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계속되는 이런 삿바 싸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MOU 단계에서도 상당히 팽팽한 건데 그 미국에서 조건부로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위해서 30억 달러 보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란에서 뭐 받지 않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좀 성공적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이게 어떤 기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이란 문제나 국제관계 문제를 쭉 보았던 사람으로서는 성과라고 보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3.67%로 300kg으로 유지하고 그게 25년까지 끌다가
그 어떻게 보면 이란에게 가장 강력한 그 감시 체제를 할 수 있는 93 추가 의제 플러스 2 추가 의정서를 추인하게 하게 하는 그 안이 있었거든요. 그걸 갑자기 2018년에 스냅백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묵도하는 60% 농축 우라늄 440kg을 그때 갖게 된 겁니다. 이란이 네. 스냅백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그 JCPOA에 그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1년 넘게 유지하다가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제재하고 이게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도 농축 우라늄을 더 농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60% 441kg을 이란이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과연 지금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문제를 지금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연구자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2월 28일 이 전쟁이 시작했던 국면에서 보자면 네. 어찌 됐건 그 이란이 갖고 있던 440kg 60% 농축 우라늄을 나름 협상 테이블에 끌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본다면 절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호르무즈 항행이 막혀 있는 것도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풀어냈다라고 했던 거를 성과로 하겠지만 복귀해 보시면 2월 28일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막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2월 28일 기점, 전쟁 시점 기점에서 보자면 뭐 어느 정도 이란이 그때까지는 강력하게 440kg 60% 농축 우라늄은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면 포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그 레버러지를 예. 좀 낮춘 상태에서 협상을 들어간 거니까 그걸 성과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합의 서명하고 즉시 개방될 것이다,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통행료 부과는 배제했지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거의 같은데 예. 서비스 요금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그 수에즈 운하도 그게 원래 그 어떻게 보면 자연 해협 그러니까 자연 운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 그 해협 그 수에즈 운하를 운용하기 위해서 더 그 이집트 정부가 더 그 배들이 오갈 수 있게 다 파내고 여러 가지 그런 콘크리트 작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가미하고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통행료를 그런 관리급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관리하는 관리 가격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 근데 파나마 운하는 수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딱 위치 서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받는 건데 수에즈 운하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해협입니다. 예.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없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돈을 받는 그 로직 그것이 그런 것들 관리세로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얘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 다자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자기네들의 유일한 지렛대, 협상력 그리고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기네들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 관리세까지 받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리권 얘기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권. 네, 지금 어떻게 됐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항상 안보 위협이 항상 있고 좀 보호를 받고 이런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니 오만과 이란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하면 다자체를 이용해서 관리권을 좀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관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에겐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일 협상 과정에서 이걸 완전히 그래야 자유통행, 자유항행으로 열어버리면 만약에 미국이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자기네들이 개입을 한다면 이게 또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또 이거를 또 막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안전장치로 이거 관리권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 관리권을 조금 더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법적 근거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진짜로 이란이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돈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 자체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도 자기네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줘야 된 중국에서도 그 통행권이나 돈을 내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고 이미 밝히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 전쟁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430만에서 2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했는데 이란이 원하는 통행료를 낸다고 한다면 하루에 430만 달러를 이란한테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중국 입장에서도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루에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실질적인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체제 안전망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걸 볼모로 다시 이게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는 거죠. 가격표를 대쳐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원한다면 이 정도의 그 자금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 눈치를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MOU 협상에 그 휴전 범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전선을 다 아우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스라엘 입장 보니까 레바논에서 철수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움직일까요? 레바논에서 철수를 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이 계속 우겼던 전력은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 동안 리타니강 남부 레바논을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계속 비난을 받고 하다가 그래서 2000년도에 오슬로 협정이 진행되면서 자기네들이 뺐던 전력이 있는데 리타니강 남부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군사활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단 요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MOU 체결 과정에서 그리고 60일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군사행동을 편안하게 안전을 담보받으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협상 국면에서는 나름 자제를 하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메시지는 우리 마지노선은 우리 리타니강 남부 레바논 여기는 우리가 지키겠다. 안 그러면 여기가 헤즈볼라의 원산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꾸 빌드업을 하는 것이죠. 자기 그 주장을 강화시킬. 그래서 이번 협상 국면에서 크게 변수로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예. 보고 있고 단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헤즈볼라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움직임을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협상을 흔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계속 목리를 부릴 하나의 그 수단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또 하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 것이 이란 내 강경파 목소리인데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이란 테헤란 시내에서도 반발 시위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 내부에서의 그 시위는 어떤 관제 시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더 지나봐야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 강경파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한테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 미국은 믿으면 안 된다. 쟤네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 들 것이다라고 하는 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이란에게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공격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은 이제 거의 다 줄어들었고 이걸로 우리가 체제가 망하는 것은 아닌데 경제적 지지 아니면 경제적 유인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이 경제적 유인이 아무것도 없이 미국이 그냥 황당무계하게 떠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란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너네들 그냥 이렇게 우리 공격하고 나갈 수는 없어. 안 그러면 우린 여기를 계속 문제를 시킬 거고 국제유가 호르무즈 해협 막아서 계속 힘들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 의지가 미국을 꺾겠다라는 것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주지 않고 나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들어오지만 쉽게 못 나가 이렇게 하고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경파도 압니다. 지금 작년 12월 1월에 이란 정권이 무너질 뻔할 거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1달러당 환율이 135만 리알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달러 환율이 185만 리알이거든요. 생선 시설도 다 타격을 받아서 이란이 그것을 잘 지켜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강경파가 당연히 싸우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많은 걸 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계속 레버리지를 올려서 내부 반발을 키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지해서 미국한테 받을 경제적 유인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여지는 시위고 반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절대 안 하고 다시 미국과 확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60일 동안 진행될 그런 삿바 싸움, 그 협상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단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명 이후가 진짜 난관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다시 중동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